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애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인물이 접니다. 예, 딴 사람 아니고요. 가끔씩 이제 같은 사람인가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밑에 제가 조그맣게 저의 소개를 좀 적어놨어요. 주식회사 IMRN 대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식회사 IMRN이 회사 이름 자체가 나는 간호사야 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정체성 확실하게 밝히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 꿈과 비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C 다 아시죠? CCC 출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CCC 출신이고요.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안에 이제 지금 50년 넘었습니다. 역사가 벌써. 그 안에 아가페 의료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CCC 안에 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보시는 앞에 있는 강호사이자 여성 40대 회장이 선출됐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그 아가페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감사하게 제가 의료선교대회에 여러 가지 뭐 부조직 위원장이라든지 총무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제목이 이제 어떠세요? 꿈꾸는 기도로 다음 세대 판을 바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요즘 MZ가 어떤 애들인데 가능한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겪었던 의료선교대회는 30년을 겪었습니다. 제 4차 대회부터 시작했거든요. 4차 대회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겠죠. 처음 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이끌었던 리더들께서 이걸 보면서 다음 세대의 좀 판을 바꾸자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럼 정말 그때 도착했던, 그때 그 참여했던 간호학생 한 명이 이 시대의 판을 바꾸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술대고 심포지움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리 앞쪽에서 또 박준모 회장님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전적으로 많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끌었던 리더들에서 외쳤던 소리가 벼락 맞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벼락을 맞은 한우학생 한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으로 제가 짧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대회 때 비전이 보니까 광림교회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 좀 차차 좀 살펴봤어요. 저는 원래 꿈은 간호학과를 갔던 이유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아까 보내는 선교사 말씀하셨는데 난 아프리카에 가겠다. 그리고 거기는 애들 세수시켜주면서 간호사가 돼갖고 이렇게 예방접종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하겠다. 이런 꿈 갖고 간호대학 들어갔고요. 간호사가 됐던 사람인데 95년도에 제가 의료선교대회를 가면서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어느 나라인지 뭐 감이 오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그 링겔이 없으니까 주사약이 없으니까 맥주병 수액을 맡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금 뭐 소금물 끓여가지고 받아내면은 NaCl이 되고 설탕물 끓여서 받아내면은 이게 D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죽고 마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쨌든 똑똑한 우리 민족은요. 그러니까 저걸 끓여서 증류액을 받아내갖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봤던 첫 번째에 제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어요. 아예 몰랐는데 나의 마음속의 원픽은 아프리카였는데 저를 확 바꿔놓은 것이 제 4차 의료선교대회입니다. 그때 주제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였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고 기억 안 나요. 사실은 이 말씀은 어쩐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그때 왜 갑자기 북한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깊숙이 보게 된 겁니다. 봤더니 쭉쭉쭉 나오다가 3번 보시면 2000년대 의료선교의 전망과 협력사업 2000년대를 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무려 30년이 지나가는 그 시대에 그때는 95년이었으니까 2000년대를 논했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국내외 장단기 의료선교의 전략 수립 민족 통일을 내다보며 북방 의료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다. 되게 막 전투적으로 써놓은 이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도 했고 내가 강호사가 돼서 어떻게 선교라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 선교는 과연 무엇이야? 이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2021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슬픈 마음으로 참여했던 곳이라 기대감 별로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나는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는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맥주병 나오고요. 제가 참여했던 4차 의료선교대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료들인데요.
의료선교협회 통해서 받았습니다. 남자 여자 통계도 있고 연령대를 보니까 20대가 좀 많아요. 219명 정도가 나와 있고 30대 22명, 40, 50대 조금 있습니다. 의사가 21명, 간호사가 42명 이 정도로 좀 되어져 집계가 되어져 있는 걸 봤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니까 간호학과 학생이 이게 진짜 집계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36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전가 봐요. 그래서 그 3차 대회랑 다르게 95년도에 96년도 IF가 막 터지고 이런 시기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95년도 북측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작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에 밑에 보시면 새벽 특강이 있었다. 북한으로 선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특강이 있었고 북한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적혀있는 하나를 보면서 아 내가 처음으로 북한이란 나라의 이름을 들었던 때가 10월 3일이구나를 또 이번에 또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 특강이 아니라 첫 새벽 예배 같은 일찍 일어나는 시간에 나와서 제 기억에도 100명 좀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북한의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과 같은 뭐 이렇게 막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나라가 있다. 굶어 죽는 나라는 많은데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 들어가서 직접 봤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다 죽어가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응이 이렇게 아니고 되게 느낌이 내 마음에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새벽인데 새벽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막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저와 같이 북한에 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저는 나 안 들어갈까 봐 진짜 빨리 일어났거든요.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장학생이니까 늘 앞에 앉죠. 뜨거운 마음으로 앉았는데 아버지 그 소천으로 막 울고 있던 한 대학생이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일어나십시오 해서 얼른 일어났죠. 안 들어갈까 봐. 근데 뒤가 휑하더라고요.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3명, 6명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다음 세대였던 저는 북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장 지금 여러분 북한 사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북한에 가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언젠가가 그 땅을 위해서 난 이 자리에서 뭘 하면 좋지라는 것을 계속 꿈꾸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28년 정도 지났을 때 18차 의료선교대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3년 전에 아가페 의료봉사단의 회장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회장 자격으로 이 18차 대회에 같이 부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3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병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참가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곧 닥치게 될 이제는 이끌어가는 사람,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들과 함께 뭔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는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던 굉장히 막 계속 이렇게 디프레스 계속 저 핵으로 내려가는 그 시기에 열리게 되었고요. 전주 예수병원과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로 교회와 병원이 연합하는 모습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런 그 의료선교대회의 참여자가 아닌 함께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비슷한 느낌 같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직함은 얻었고 같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여자강화대학에서 15년차 교수로 있고 이제 간호학 박사기도 하고 이런 타이틀이 저한테는 하나도 원했던 건 없어요. 사실 선교사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의료선교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던 삶, 제가 실제로 2008년, 2009년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강호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호 그 개성공단 강호사 치면 뭐 제 얼굴 나올 수 있어요. 이론지 이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놓은 타이틀은 아니고요. 그냥 미디어가 준 겁니다. 그 전에 기록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하면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왜냐면 의료선교대회니까. 이제 제가 때가 왔구나. 이제 모임분들한테 전체 강의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저와 함께 북한에 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정말 여기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지금까지 계속 좋은 연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료선교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연합, 그리고 직능 간의 연합, 그리고 이런 기관과 기관 간의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였죠. 여러분 6월 달에 제가 이제 총무로 전체 대회에서 총무로 섬기면서 19차 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좀 특이하게 이번 여름에 진행이 되었고요. 대회 총무 김명애 CCC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말 이제는 저도 30년째가 되다 보니까요. 95년도부터 25년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길어진 거예요.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뭐 50대, 그때 30대는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가시고 정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의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얘기하면서 이때는 또 의정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파가 있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그러면 그때 꿈을 꿨던 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는 현장에 있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럼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마음으로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되게 많이 했던 위장 취업으로 병원도 취업하고 선교사인데 위장 학교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서울여자대학도 위장 취업 나 선교사인데 학생들한테 대놓고 복음 못 전해도 그래서 향기를 좀 나타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강호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지방의 강호사들의 이직률은 78%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돕지?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제가 엄청난 거룩하고 홀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나는 뭘 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지금 말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딕션 좋죠. 예. 그리고 제가 딱 강의하잖아요. 국시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국시 특강으로 엄청나게 제가 한번 강원도도 왔다 간 것 같은데 막 불러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왜 그랬냐면 간호학과가 지금 졸업하는 추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때 라떼 말이에요. 10,000명이 졸업했어요. 강호사가. 그런데 앞에와 같은 강호사 이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나가네 더 뽑아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대학의 숫자가 저희 때 여러분 때는 100개였다가 현재 206개 뭐 조건부 인증 못 받으면 203개 왔다 갔다 하면서 200개로 갑자기 2016년도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배가 늘어났으면 그에 맞는 인프라는 구축되었을까요? 교수진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되다 보니까 이 인기 강사 이게 제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3만 명씩 나와요, 여러분들. 28,000명씩 매년 나오고 있고 알고 계신 것처럼 2년 전부터 코로나 의정활동 이후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누적 4만 명 정도, 4, 5만 명 정도가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그 다음 버전도 계속 꿈꾸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 IMR을 만든 거예요. 온라인 영상을 내가 이렇게 듣고 싶어? 그러면 온라인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혼자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전 세터민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세터민 간호학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5째째, 3째째를 가끔 했는데 아세요? 3째째를 2째째랑 섞으면 5째째가 됩니다. 5째째하게 막 5째째 거리냐고요? 네, 저도 통 큰 여잔데요. 5cc, 3cc를 째째로 발음하더라고요. 아, 요즘 깊은, 그쵸? 제가 개성공단에서 개성병원 근무할 때 엑스레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엑스레이 기계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말하면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그래서 이게 천천히 말하고 깊이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하면 우리 세터민 간호학생들은 수업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반복학습만이 살 길이다 싶어서 제가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온라인 회사가 됐고 제 머릿속에 마지막 제 최종 골은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자격들을 많이 지금 갖춰졌죠. 그래서 미리 사이버대학을 한번 연습해보자. 워밍업 하자. 그리고 이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회원수가 우리가 SNS까지 포함하면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저를 통해서 한 과목을 들었던 두 과목을 들었던 일종의 간호학과의 메가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스페인 간호사, 몽골 간호사 이런 간호사들이 듣는 거예요. 미국 간호사, 호주 간호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뜻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선교 마인드를 가져가는 중에 회사가 4가지의 저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간호교육 하고 있고요. 진출, 해외로 나아가는 것,
미국 간호사로, 호주 간호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발판이 되는 것. 걱정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빼다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4만 명, 5만 명이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어른이라면, 먼저 갔던 사람이라면 이끌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95년도에 저희 때 IMF 때라 저도 취업이 안 됐던 시대의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 할 수 없이 많이 나갔던 저희 선후배들은 지금 미국에서 또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든 어려운 나라들을 막 갈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메디컬 투어는 지금 시간이 다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저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료 관광, 외국인 환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지금은 중국인 성형이 많지만 성형 우리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중환자실 출신이에요. ICU RN인데요. 정말 중증 환자가 간이식, 뇌종양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누웠을 때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라는 겁니다. 의사가 물론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마지막에 손을 잡는 사람들은 간호사라는 거죠.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 언어로 서툴러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잡고 기도해 줄 사람들은 간호사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환자를 들어왔을 때 어떠한 당연히 수익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병원 보시잖아요. 세브란스 가겠다 하는 너 신촌 원주 가겠다. 막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저는 꿉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같이 얘기했고요. 그쪽은 MOU 체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회사에 에이전시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에이전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명확히 말씀드렸죠.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미셔너리가 꿈이고 계속 가고 있고요. 출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 가져갈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재 많이 출간하고 있고요. 현재 추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곧 오게 될 많은 이제 MZ와 영한 세대, 그죠? 영 제너레이션이 올 건데요. 그들은 대체 뭘 바라고 올 것이냐,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느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북한 상황과 그때 상황들에 맞춰서 그 강사님이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필요한 얘기들이 우리가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지혜를 구하면서 근데 굉장히 MZ세대를 우리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얘기해 보셨죠? 요즘 MZ 공부하고 계신가요? 전혀 다른 세대가 왔잖아요. 그러나 들을 만한 얘기는 바로 반응합니다. 이번 19차 대회 때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갖고 왔지만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또 도전 한번 했거든요. 젊은 세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아까 동일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선교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얘네들은요 돈 줘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왜 일어나가 너만 일어나 이런 느낌이 있는 아이들인데 몇 명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에 300명이 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솔직히 당황했어요. 앞에서 제가 그걸 인도하는데 한 20명, 50명 정도 일어날까 해서 기도 엄청 하고 올라갔는데 20명 정도 일어나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300명이 일어나니까 제가 앞으로 나오십시오를 못했던 그때 그 가슴에 제 정말 벼락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울림과 떨림과 이들이 듣고 있구나.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움직이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간호사들이요. 보건복지부 통해서 영문 증명서 발급받고 있는 게 7,000건이 넘어간다는 소리는 한국에 소망이 없다. 한국에 희망이 없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 내가 간호학과만 나오면 100% 취업될 줄 알았는데 취업은커녕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제자들이요. 때로는 취업이 취소됐습니다라는 멘트를 듣기도 하고 옵니다. 이런 친구한테 뭘 해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비전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런 데서 얼마나 좋겠네요. 그래서 해외 진출 선택이 필수다. 있는 사람 빼내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을 꿈을 꾸십시오. 근데 이 마지막에 올해 열었습니다. 8번째 글로벌 비전 콘서트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는 세터민 간호사가 왔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도 희망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진출하는 것들. 그리고 19년도에는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으로 제가 기획해서 책임 교수로 해외 진출 전문 과정을 미리 만들었죠. 왜냐하면 전 예상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너무나 많은 간호학과 생겼고 누적 인원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좀 빨리 온 거예요. 의정 갈등과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남가주 한인간호사 협회장님, 호주 한인간호사 협회장님, 뉴욕 한인간호사 총무 다 불러서
실제로 강연자로 세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주식회사 IMR의 대표여서가 아니라 강호사 한 명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지아주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이 빨라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안 같은데 어디든지 강호사는 부족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워싱턴 다음에 많은 곳이 조지아고요. 조지아가 현재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1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강호사를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들어오고 이 서큘레이션 시켜줘야 된다. 지금 거의 뭐 우려성 신부전이에요. 거의 그냥 피가 꽉 찼지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뚫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어떤 협회장은 아니에요. 대한강협회장도 아니고. 그런데 주식회사 IMR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가지고 움직이게끔 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선교대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그 비전으로 북한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7월에 NIW라고 하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진출을 하게 됐어요. 있는 것도 뺏기는 판국에 지금 저한테 이 영주권이 왔고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US IMRN으로 내년 2월에 진출하게 되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 학생들에게는 이 페이지만 보여줘도 굉장히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요즘에 지방대 쪽이나 원하는 곳들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면요. 앉아있던 아이들이 몸을 일으킵니다.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돌파구의 의미가 아니라 1학년이든 4학년이든 우리한테 어떤 미션,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꿈을 꾸는 시간이 되면 판이 바꿔진다는 걸 저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봤던 전체가 아까 어항 보여주셨는데 금붕어가 있는 어항이 이게 전부야. 나갈 생각하지도 마. 여기가 진짜야 라고만 알려주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비전을 꿈꾸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일개 강호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자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밤 12시에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과 간호사만을 위한 어학연 코스에 대한 MOU 체결을 했어요. 거기 막 학장님이 다 나왔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MOU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 주식회사 IMRN이 MOU 체결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요청한 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 강호사가 부족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뚫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병원도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이제 4주 됐겠네요. 우리 강호사 IMR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 허브로 꿈꿔 있던 그 병원 나라이기도 하고요. 의료 선교의 의료 관광의 허브이기 때문에 눈여겨봤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국 강호사를 내보내서 그쪽에 선교 마인드로 움직이다가 북한까지 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거든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신문 기사는 나진 않았죠. 주식회사 IMR을 했기 때문에 아직 대서특필하진 않았습니다. 내보낸 저희 제자들이 잘 견디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체되는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이잖아요. 1000명씩 내보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MOU 체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95년도에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맺혔던 한마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증인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컬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영상에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막 일어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클릭하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네, 다행이시죠? 자,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대에서 총무에서 마지막 파송 예배를 안 하고 이제 파송식을 하는데 그냥 계획이 없던 겁니다. 이거 큐시트에 없어가지고 뒤쪽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사인이 막 들어올 정도로 와 일어났는데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아 이것이 가능하구나. 다음 세대 꿈꾸는 우리 기도로 다음 세대 판은 바꿔지는구나. 이들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들어가지겠구나. 이게 마지막에 했던 우리 이번에 했던 제 19차 의료선교대에 제가 한 번 더 타이틀을 썼습니다. 꿈꾸는 기도로 다음 세대 판을 바꾼다.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으면서 헌신자가 328명이 나오고 총 등록자가 1000명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들이 보시면
20대와 30대의 포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세대, 아주 영 제너레이션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이 원주 땅에 온다는 것만 자체로 되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여기서 심을 기도와 여기서 꿈꾸는 비전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간호사가 337명이 함께 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다음으로 의사가 228명, 학생 220명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이 숫자가 여러분 지금은요 5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늘 의료선교들 하면서 같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저는 모래알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은데 이 코어만 잡히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 우리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선교대회는 저에게 있어서 간호사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모였다가 좋은 얘기 듣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코어를 갖는 거기서 모래였던 우리들이 시멘트처럼 물을 부어주고 가루를 섞어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의료선교대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몇 명의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끈적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미 그들을 좀 케어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왼쪽에 있는 표 혹시 보이실까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참여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SNS로 오는 경로가 소속 단체 경로만큼 주황 색깔 동시에 있는 게 SNS 홍보로 여러분들 이제 원주든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SNS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판이 바뀌는 이번에 한번 저희 SNS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 모든 중심의 간호사들이 움직였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가져왔던 게 있었는데 여기 이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그다음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역별 참여자 제일 짧은 거 보시면 돼요. 강원 찾기 쉽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많았고요. 서울에서 했으니까요. 강원 쪽에 그래프가 짧죠, 그렇죠? 맨 위에가 어디예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 다음으로 많이 왔네요.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왔던 참여자의 숫자가요. 이번에 어떻게 많이 무조건 참여한다고 성공적인 대회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하고 합력해서 이 원주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열정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올 사람들을 기대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의 행사로 하시게 되면 되게 지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함과 꿈을 가지고 저 그래프가 쫙 늘어나는 모습, 그 다음 대회를 치를 곳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좀 꿈꾸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들도 일어나고 또 제가 지금 30년 전에 저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저를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다음 세대가 부릴 듯 일어날 것을 꿈꾸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